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논문은 픽스2픽스 HD로 유명한 그 High Resolution Image Synthesis and Semantic Manipulation with Conditional Gain입니다. 대부분의 저자는 엔비디아 분들이고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저자 한 분이 그 UC 버클리의 준양이고 사이클겐과 픽스2픽스로 유명한 저자죠. 예. 이 논문의 목표는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멘틱 맵을 갖고 하이 레졸루션의 포토리얼리스틱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리얼리스틱한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한 비주얼 매니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same input 세만틱 맵으로부터 다이버스 리절트를 얻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에디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저자들이 올려놓은 그 인터페이스고요. 에디팅 할 때 이제 왼쪽에 어떤 이미지를 클릭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어떤 합성을 할 수 있도록 에디팅을 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다양하게 에디팅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보시면 픽스2픽스가 이제 베이스라인인데요. 일단 픽스2픽스는 CBPR 2017년에 나온 논문이고 하나의 그 컨디셔널 겐을 갖고 다양한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세멘틱 레이블 맵으로부터 리얼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뭐 낮 영상을 밤으로 바꾼다거나 스케치를 어떤 실사로 바꾼다거나 또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를 컬러라이즈 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적용을 했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그 컨디션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랜덤 노이즈 벡터를 인풋으로 했을 때 이 C겐을 통해서 제너레이티드 아웃풋 Y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로스는 크게 두 가지의 서메이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컨디셔널 겐 로스고요. 두 번째는 이 픽스2픽스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글로벌리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패치겐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렇게 로컬 영역에 대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겐 로스는 어떤 하이 프리퀀시를 잘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잘 연결하기 위한 로우 프리퀀시적인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에런 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 사이에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에런 로스를 같이 함께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련 연구 중에는 CRN이라고 캐스케이드 리파인먼트 네트워크가 ICCB 2017년에 나왔고요. 사실은 이 픽스2픽스 HD의 모티베이션이 된 논문이 되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HD 이미지를 합성하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만틱 레이블 맵을 인풋으로 해서 리얼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접근을 했었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제 뭐 픽스2픽스 같은 그런 겐 베이스드 방법이 아니고 겐의 이제 어떤 트레이닝 인스테빌리티나 옵티마이제이션 이슈들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CNN 기반의 캐스케이드를 리파인먼트 네트워크들을 쭉 연결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리그레션 오브젝티브로 이제 퍼셉츄얼 로스라는 걸 가져다 썼고요. 그래서 이 CRN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픽스2픽스에 비해서 개선된 결과를 얻었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파인 디테일이나 리얼리스틱 텍스처들이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CRN 결과고요. 동일한 영역에 대한 픽스 투 픽스 HD 결과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디테일에서 보면 좀 차이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스 투 픽스 HD 논문에 기본이 되는 거는 컨디셔널 겐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개선이 돼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입력으로 세만틱 레이블 맵을 기본적으로 주고 그것으로부터 뉴럴 포토를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get loss를 그 픽스 투 픽스와 동일하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S는 semantic label map이고 X는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real 이미지, 그 다음에 GS는 제너레이터를 통과해서 나온 합성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픽스 투 픽스로 그냥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닝이 언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저자들이 이 방법을 제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마이크가 안 꺼지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더 포토 리얼리스틱하고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스트 파인 제너레이터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글로벌 제너레이터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로컬 인핸스를 또 추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멀티 스케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개념을 이제 뭐 여기서도 가져다 썼는데 이제 리얼 이미지와 신테사이즈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넣어줄 때 이제 동일한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이 스케일만 다르게 해서 멀티 스케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버스트 오브젝티브를 추가했는데 뭐 이것도 뭐 많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기존의 그 퍼셉추얼 로스에 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에 퍼셉추얼 로스를 계산을 해서 추가를 해주었다는 내용이고요. 뒤쪽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트 파인 제너레이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먼저 ECCB 2016년에 perceptual loss를 제안했던 그 논문에서 사용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변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블 인풋이 이제 들어가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그다음에 레지듀얼 블럭을 지나서 디컨볼루션을 해주는 뭐 아주 단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로컬 인핸서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이 로컬 인핸서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인풋 사이즈가 더 2배, 4배 더 큰 거 하고 구조는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일단 컨볼루션을 하고 레지듀얼 블럭에 들어가기 전에 요 마지막 단 피처 맵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너레이터에서 마지막 단의 피처 맵을 이제 그 엘리먼트 와이즈 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서 이제 글로벌 인포메이션하고 로컬 인포메이션을 같이 통합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G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의 사이즈고요. 1024 x 512가 되겠고 글로벌 G2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이제 2048 x 1024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먼저 글로벌 제너레이터를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컬 인핸서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조인틀리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세만틱 레이블 맵만 쓰게 되면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동일 클래스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계에 대한 컨디션을 못 주게 되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맵을 활용해서 정보를 더 주게 되면은 더 이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메틱 레이블 맵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인스턴스 맵으로부터 바운더리 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맵을 가지고 두 개를 컨캣해서 동일하게 제너레이터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 좀 더 이제 결과가 그 오브젝트 바운더리 근처에서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왼쪽 게 레이블 맵만 쓴 거고요. 세만틱 레이블 맵만 쓴 거고 오른쪽은 인스턴스 맵까지 같이 쓸 경우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케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하이 레졸루션의 리얼과 신테사이즈드 이미지를 일단 구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라지 리셉티브 필드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라지 리셉티브 필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더 딥하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볼루셔널 커널을 넓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일단 그 네트워크 캐패시티를 증가시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오버피팅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되 인풋 이미지의 스케일을 다운샘플링해서 3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겟 로스를 조금 이 멀티스케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반영을 하게 된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K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개수, 그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네, 그 G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지금 사이즈가 네. 바뀌니까 G1, G2, G3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G는 이제 표현이 수식에는 안 돼 있는데 그 G1과 G2가 원래 묶여 있는 그 표시가 논문에는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요 마지막 요 수식에서는 그게 표현이 따로 안 돼 있습니다. 중괄호로 이렇게 G는 이제 G1과 G2로 합쳐진 형태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요. 예. 아, 제 말씀은 저기에 G가 네네. 작은 애, 지금 D1, D2, D3에 대응하는 애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냐는 그렇게 여쭤본 거였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하나고요. 그러니까 G1, G2로 구성된 coarse to fine 제너레이터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나온 결과 이미지를 판단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스케일별로. 제가 그러면 마지막 D3는 네. 더 제일 작은 거 아닌가요? 그냥 D1이 원래 인풋 들어가는 거고 D2가 네. 2배 다운 샘플링 된 건데 세 번째 게 인풋이 또 있었던가요? 원래 전체 아, 네트워크 플로우에서? 그게 아니라 요 처음에 D1 사이즈가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이미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판단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줄 때 다운 샘플링을 해서 D2하고 D3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이제 제안을 한 방법은 그 뭔가 추가적인 로스를 주는 건데요. 뭐 여기서 이제 겟 로스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피처 매칭 로스라는 거를 주게 되는데 이 피처 매칭 로스는 다른 게 아니고 그, 그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 related work의
perceptual loss를 원래는 VGG 네트워크를 갖고 보통 하게 되는데 그거를 discriminator 네트워크에 대해서 동일하게 perceptual loss를 계산해 준 걸 feature matching lo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요거에 이제 discriminator 네트워크이고 거기에 real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고 synthesized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각 그 레이어에서의 피처들을 이제 DK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왼쪽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오른쪽 건데 여기서 I는 이제 I번째 레이어를 말하고요. K는 아까 그 discriminator 인덱스고요. 그래서 이제 perceptual loss를 discriminator 네트워크에서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예, 이거를 반영을 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getLoss하고 feature matching loss.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추가적으로 VGG perceptual loss를 같이 추가를 해서 실험을 합니다. 뒤에서.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안 썼을 때보다는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따 뒤에서 더 결과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퀄리티를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피처 인베딩을 통해서 인스턴스 레벨의 어떤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뭔가 다이버스한 결과들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너레이터 그림이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원래 이 피처만 빼면 이 레이블이 이제 시멘틱 레이블 맵이 될 거고 앞에서는 뭐 그 인스턴스 엣지 그러니까 바운더리 맵도 있었는데 뭐 그게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인스턴스 레벨 컨트롤을 위해서 이 피처 맵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결국은 컨캣이 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이 피처 맵만 컨트롤을 하면 제너레이트 되는 게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다이버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는 피처 맵에서 인스턴스 레벨로 이제 어떤 피처를 바꿔주면 일부가 변화된 다른 결과들을 합성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처를 만드는 네트워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이 네트워크가 피처 인코더 네트워크이고요. 이 네트워크는 그냥 스탠다드 인코더 디코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런 피처 맵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인스턴스 레벨 안에서는 같은 인스턴스에서는 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하나의 값으로 브로드캐스팅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와이즈 에버리지 풀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인스턴스별로 하나의 어떤 피처 벡터를 갖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이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 학습할 때 같이 조인틀리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서 각각 피처 값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얻어진 값을 기록을 해놨다가 같은 카테고리, 뭐 자동차면 자동차, 뭐 도로면 도로 여기에 대해서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된 피처들을 모아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사용자가 그 인스턴스 레벨에 뭔가 그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뭔가 컨트롤을 하게끔 할 때 이 K-means 클러스터의 센터 벡터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요 K-means에 해당되는 그 모드 피처 벡터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뭐 자동차 같으면 뭐 흰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검정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 도로는 아스팔트가 될 수도 있고 시멘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학습할 때 다 계산이 되면 인퍼런스 타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뭔가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K means 클러스터 중에 이제 하나의 센터 값을 랜덤으로 일단 주고요. 이 피처 맵에다가 그 엔코디드 피처로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사용자가 뭔가 에디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K 모드 중에 하나를 이제 바꿔줘 갖고 다른 스타일로 바꿀 수 있게. 그래서 요 아까 이미지 기억나실 텐데요. 요 왼쪽에 10개의 요게 이제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K개의 모드고 도로를 선택했다면 요 도로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스타일에 맞는 이미지로 변형이 되는 거죠. 네. 제한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제 끝났고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은 뭐 겐로스의 LS겐을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피처 매칭 로스의 람다 값을 10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K-means 클러스터링에서 K가 10으로 일단 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코디드 피처의 디멘션을 3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짜리 원합 벡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한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hours라고 한 거는 이제 get loss와 feature matching loss와 VGG perceptual loss를 다 섞은 거고 그다음에 hours의 without VGG loss는 이제 VGG perceptual loss를 뺀 이제 그 빼고 얻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비교 방법들은 픽스2픽스와 CRN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퀀티테이티브 컴패리전에 대한 거를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시메트릭 레이블 맵으로부터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잘 만들어졌다면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도 결과가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맵하고 비슷할 거다라는 가정을 갖고 실험을 하는 거고요. 정확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픽셀 어큐러시랑 민 IOU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픽스2픽스나 사이클겐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매저고요. 그다음에 PSP넷은 이제 여기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는 세 개의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요 어큐러시를 계산한 거고 여기서 오라클은 뭐냐면 생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리얼 이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얼 이미지를 요 PSP 넷으로 돌린 거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한 결과니까 거의 뭐 이게 기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한된 방법을 보면 앞서 다른 방법들보다 월등히 높고 실제 그 오라클 결과랑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를 유넷과 그 다음에 CRN에서 썼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제한된 방법을 써서 비교한 결과고요. 마지막은 싱글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멀티 스케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휴먼 퍼셉추얼 스터디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존 메카니컬 턱을 이용해서 A/B 테스트를 한 거고 크게 언리미티드 타임과 리미티드 타임 두 가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리미티드 타임은 시간 제약 없이 이제 프리퍼런스 레이트를 구하는 건데요. 뭐냐면 두 가지를 이제 제한된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여주고 뭐가 더 그럴듯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한된 방법이 픽스2픽스보다 뭐 93.8%더 이제 리얼리스틱하다라고 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CRN은 이제 픽스2픽스보다는 결과가 좋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요. preference rate 측면에서.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그 BG perceptual loss가 없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티드 타임에 대한 거는 일단 8분의 1초부터 8초까지 쭉 가면서 리얼과 CRN과 hours 요 세 개를 비교한 그래프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리얼이 가장 이제 그럴듯하니까 당연히 preference rate는 제일 높을 거고, 그리고 CRN보다는 hours가 더 결과가 아무래도 더 CRN보다는 나을 테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더 낮을 거고요. 이 preference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 preference rate이 올라가게 되죠. 더 확실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 그래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픽스2픽스와 CRM, 그 다음에 hours 두 개에 대한 결과고요. 아무래도 이제 픽스2픽스는 상당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 CRM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놀랐었는데, 픽스2픽스 HD 논문을 보고 나서는 좀, 예, 이것도 좀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이렇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CRN과 hours를 비교해 놓은 건데, 여기서 VGG perceptual loss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보면 좀 더 리얼리스틱하고 좀 생동감 넘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미지의 느낌이 확실히 좀 더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거고요. 어떤 그 NYU 데이터셋에서 마찬가지로 쭉 비교를 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얼굴 데이터셋인데 거기에 대해서 레이블 맵을 조절해 가면서 뭔가 다이버스한 리절트를 만든 결과를 보여주는 네, 그림입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녹화를 끊고